자, 프로젝트 과제 클래스 다이그램 제출한 거에 대해서 같이 리뷰를 해보고 예, 어떤 디자인이 좋은 디자인인지 같이 공부를 해봅시다. 여기 그 다섯 팀이 냈는데 그 다섯 팀, 여섯 팀이죠. 여섯 팀이 낸 거를 다른 팀이 한 거로 또 한번 여러분들이 의미를 잘 되새겨보고 어떤 게 좋은 디자인인지 그리고 뭐 어떤 게 좀 더 좋은 디자인인지 좀 설명을 들으면서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조 룸메아 그 기숙사 룸메이트 정해주는 그런 과제인데 여기 클래스 다이그램을 좀 봅시다. 지금 예, 어드민이 돼 있고 예, 이거 뭐 기숙사 예, 기숙사에서 그분 행정 직원이 아마 뭐 뭔가 개입을 하겠죠, 그죠? 그리고 예, 뭐 폼이 있고 그다음에 예, 폼 리스폰스가 있네요. 그리고 리스폰스 아이템, 스테이틱 폼 데이터. 예, 이 팀은 지금 너무 지금 UI에 관련되는 것들을 클래스 이름으로 쓰고 있는데 이런 폼이 과연 그럼 뭐냐? ID, 타이틀, 데드라인. 그다음에 폼 디스크립 리스폰스가 ID, 스튜던트 ID, 네임, 서미션, 예. 디자인이 좀 직관적으로 좀 알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보면 스튜던트와 여기 매칭 알고리즘이라고 있는데 매칭 알고리즘은 함수 이름이지 클래스로서는 적당하지 않죠, 그죠? 그럼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스튜던트들의 관계를 그러니까 어떤 학생과 어떤 학생이 룸메이트라는 걸 얘가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매칭이라는 게 하나의 클래스가 되고 매칭에서 스튜던트로 관계가 두 개가 나가야 돼요. 아니면 만약에 세 명이 룸메이트를 한다 그러면 세 개가 나가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 매칭에 대해서 나중에 어사인될 기숙사 방, 룸이 있어야 되겠죠. 1대1로. 그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 폼이나 뭐 폼 리스폰스 이런 것들은 내가 보기에는 기숙사 들어갈 학생들이 룸메이트 선호도라든지 아니면 자기 그 생활 패턴 그런 것들을 이제 양식에다 넣어서 보관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걸 폼이라고 쓰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프로파일, 그 학생의 생활 패턴, 아니면 이 학생이 원하는 룸메이트 유형, 뭐 이런 것들로 클래스 이름을 정하는 게 맞죠, 그죠? 스태틱 폼 데이터. 무슨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죠? 본인들만 알고 있는 예를 들면 MBTI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내가 보기에는 자기의 성향을 나타내는 건데 이런 것들이 스튜던트에 연결돼야 되잖아요. 누구의 성향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성향인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관계가 잘 맺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이런 폼은 이제 UI인데 이런 데이터를 프로파일을 입력 양식에서 받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뭐 예를 들면 UI에서 어떤 폼을 만들겠다. 뭐 그런 거는 뭐 이해가 되는데 여기 폼 이런 거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죠? 스튜던트하고 연결돼서 프로파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어떤 학생 네. 이 뒤에 뭐 리설트는 지금 뭐 어떤 학생이 아마 저 뭐야
룸메이트 후보로 정해졌다는 건데 그게 결국은 이 관계 매칭으로 다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관리자에 대한 정보들, 네, 폼을 보니까 식별 정보, 응답 정보, 설문지 제목. 그러니까 이건 설문지를 만드는 건데, 그죠? 그러면 뭐 설문지에 들어갈 정보들을 어떤 클래스가 가지고 있다든지, 그죠? 설문지 퀘스천들을. 그래서 그 답은 프로파일에다가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거는 기상 취침시간. 이게 지금 프로파일이에요, 그죠? 이 static form data 이거는 정확하게 직관적으로 클래스 이름 보고 우리가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걸 봐야 어떻게 아는데 조금 더 이름을 고민해서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form response. 그러니까 아까 그 아마 설문을 돌렸을 때 그 설문에 대한 대답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설문에 대한 대답. 그 설문에 대한 대답이 결국 예, 그 설문에 대한 폼 제출 시간 이런 거는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나요? 설문했을 때 그 답이 중요한 거예요. 답, 그죠? 그 답이 결국은 그 학생의 요구하는 바라든지 아니면 프로파일일 텐데 그걸 저장하는 데를 찾아야 돼. 여기 리스폰스 아이템이 그런 것 같은데요, 그죠? 그다음에 스튜던트 학생의 뭐 번호, 학번. 근데 뭐 학번이 식별자 아닌가요? 여기에 식별자를 또 넘버링 할 필요가 있나요? 학번이 고유 넘버인데 키인데 이 어떤 게 키인가요? 키를 다 또 일일이 붙이나요? 또 이름, 이메일 주소, 성별, 생일 이게 학생에 대한 정보죠, 그죠? 그다음에 매칭 알고리즘.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치된 쌍의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 그 정보 텐데 이게 연관 클래스로 돼야 될 거예요 아마, 그죠? 그 다음에 그럼 얘네들이 매칭된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매칭된 정보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없잖아, 그죠? 이거는 그냥 알고리즘 이 함수만 있는 거 아니야, 그죠? 매칭 결과. 그 매칭 결과가 결국은 어떤 스튜던트하고 어떤 스튜던트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리설트가 스튜던트 양쪽에 지금 링크가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매치드 스튜던트 얘가 지금 두 개의 쌍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죠? 그 다음 방 번호 뭐 이게 필드로나 있어도 되고 어떤 룸이 하나의 클래스가 돼서 뭐 룸별로 쫙 뭐 뽑아보겠다 그러면 이건 필드로 되면 안 되죠, 그죠? 클래스로 뽑아내는 게 좋죠, 그죠? 그 다음에 룸 매율 매치 레이트. 예, 이게 뭐, 예, 뭐 퍼센트 매치됐냐?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이런 매칭되는 학생의 식별 정보, 이게 결국은 링크예요. 그게 결국은 얘하고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아, 이게 지금 여기 연결된 거구나, 그죠? 그러니까 이 매치, 이게 매치가 돼도 이게 매치 알고리즘이 이 안에 들어가야지. 그 다음에 이거하고 이거 두 개씩 연결돼야 되고. 한 관계 하나가 아니죠, 그죠? 잘 한번 고민해 보세요. 지금 객체장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그리고 이제 이 디자인의 의미를 잘 전달했는지 좀 한번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빠진 게 없는지. 아마 시퀀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저기에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죠. 예, 이 팀은 이제 뭐
일기 자동 생성인데 제일 중요한 게 다이어리죠, 그죠? 그럼 이게 타임라인 컨텐트 비디오. 그럼 이게 다이어리가 일별로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 있는 이 다이어리 매니저가 뭐 몇 년 몇 월 그런 것들이 이제 묶음이 돼야 될 거예요, 그죠? 이걸 그냥 한꺼번에 다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나중에 뭔가 디스플레이하고 찾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려면 캘린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게 좋지, 그죠? 그거별로 뭐 몇 년, 몇 월 이런 내용들이 클래스 개념으로 애그리게이션 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타임라인. 그래서 하루를 구성하는 뭐 각각 한 시간별로 또는 뭐 시간별로 어떤 타임라인. 그다음에 그 타임라인이 이벤트를 가지고 있고, 그죠? 그다음에 다이어리 데이터가 갤러리 데이터, 로케이션 데이터, 예.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의 타임라인의 이벤트의 어떤 하나의 요소들 아닌가요? 여기 지금 다이어리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해서 여기 얘네들이 컬렉트 데이터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럼 그 데이터는 누가 가지고 있죠? 얘는 그냥 인터페이스만 있는 건데, 그죠? 네, 이 인터페이스가 지금 여기에 보관할 필요가 없는 거면 뭐 이해가 되고, 근데 그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해서 어떤 데이터가 여기에 저장되는지, 네, 이런 데이터가 저장되고 끝날 거면은 뭐 이 디자인이 맞는데, 이런 데이터들이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다 그러면 이게 뭐 이런 관계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다이어리 컨텐트, generate AI 컨텐트. 그러니까 여기에 그 일기에 들어가 있는 컨텐츠가 얘나, 그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누가 만들어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데이터들이 쫙 있고, 예, 이런 거는 잘 됐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AI 에이전트. 지금 AI 에이전트 안에는 지금 뭐가 확정이 안 된 것 같은데, 그죠? 얘네들이 결국은 AI 에이전트에 있는 인터페이스를 뭔가 쓰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지금 여기 있는 다이어리 매니저가 뭔가 여기 있는 인터페이스 가지고 뭔가 자동으로 만들어서 다이어리를 만들고 여기에 지금 스토리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이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게 캘린더별로 묶여야 될 거야, 아마. 나중에 그걸 뭔가 서치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뭐 뒤에 거 안 봐도 뭐 이 팀은 어느 정도 클래스 이름들을 잘 정의를 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 거 보관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그냥 가져와 가지고 어디에다 다른 데 붓고 끝내버리는 건지 그거를 좀 잘 파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됐습니다. 그 다음에 3조. 자, 3조는 네, 3조는 크레스 다이그램이 없어요. 이게 했는데 누락된 건지 없어요. 안 보여요. 그죠? 자, 클래스, 유저 클래스, 식별자, 이름, 전화번호, 예. 유저에 대한 정보들, 그 다음에 페이션트 클래스,
데이터는 이게 종류 같은 게 디폴트 쉐어 폴리시. 그러니까 이게 UI인지 아니면 지금 페이션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지 좀 정확지 않네요. 그죠? 이런 거는 페이션트가 할 수 있는 어떤 UI에 있는 어떤 정보들이죠. 녹음을 시작, 녹음을 중단, 뭐 이런 것들. 예약 일정. 그래서 이런 거는 뭐 그 전체 메인 UI에 해당 컨트롤하는 그런 메뉴 매니저 같은 것들 같아요. 그죠? 가디언, 예, 환자의 관계, 연결된 환자의 목록. 그러니까 원 가디언이 여러 환자를 케어할 수 있게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이러면 되게 복잡할걸요, 그죠? 어느 환자에 대해서 지정된 한 사람의 보호자가 1대1로 매칭이 돼 있어야지. 만약에 이렇게 되면 뭐 한 보호자가 뭐 여러 환자를 지금 연결된 걸로 돼 있는데, appointment 예약이죠, 그죠? 그 예약에 대한 식별자, 예약 일시, 상태, 관련되는 메소드. 이 예약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보면 디파트먼트 단위로 예약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진료하는 그 선생별로, 의사 선생들별로 그 예약이 큐로 쫙 돼 있거든요. 일정별로. 그러니까 뭐 어떤 의사를 보든지 관계없이 그 디파트먼트에 예약돼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진료 의사가 정해집니다. 그다음에 호스피탈 클래스 병원 정보 조회. 그다음에 진료 녹음 관리. 녹음 아이디, 환자 아이디, 예약 아이디. 이게 어떤 예약에 대한 녹음, 어떤 진료에 대한 녹음인지 아마 연결되는 것 같은데, 예약하고 연결되면 어차피 그거에 링크 타고 가서 환자나 뭐 이런 거 다 찾아올 수 있거든요. 여기 중복돼서 페이션트와 연락이 될 필요가 있나요? 연결이? 그 다음에 파일 경로, 오디오에 대한 메타 정보들, 그 다음에 consultation summary, 진단에 대한 어떤 요약이죠, 그죠? 처방 내용,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진단하고 처방은 여러분 다른 겁니다. 이 진단은 그냥 이렇게 그 사람의 증상을 보고 판단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어떤 진료 기록이고, 처방 내용은 그 처방 지시서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처방 지시서 같은 데는 보면은 약의 종류라든지 얼마간 투여해야 한다든지 정보가 되게 많거든요. 여기 지금 그냥 데이터 그리고 처방 내용을 하는데 이걸 그냥 텍스트로 만들면 엄청. 자, 그 다음에 헬스 매트릭, 측정 지표들, 그 다음에 스트링 클래스. 지난번에 내가 다 얘기했는데 이것도 헬스 매트릭이 본인이 측정할 수 있는 게 있고, 뭐 몸무게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검사 기록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뭐 블러드 테스트, 혈액 테스트 하면은 뭐 콜레스테롤 지수가 얼마인지, 그죠? 그 다음에 뭐 그런 검사 기록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이거든요, 다른 데이터거든요. 그 다음에 쉐어링 클래스, 환자 보호자가 계정을 연동하고 데이터를 권한에 따라 공유할 수 있도록 공유. 그냥 이거는 그
보호자에 대한 정보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보호자 정보를 아까 뭐 환자하고 연결을 해놨던데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게 어떤 릴레이션 연관을 나타내는 어떤 클래스라고 그러면 환자하고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보호자하고도 연결돼 있죠, 그죠? 그럼 보호자 클래스가 나와야 되는데 보호자 클래스가 없죠, 그죠? 환자는 있는데 유저 클래스인가요? 그러면 네, 좀 잘 나타내 보세요. 이걸 가지고는 잘 몰라요. 클래스 다이그램 그려봐야 돼요. 자, 4조. 예, 모두의 쿠폰. 네, 쿠폰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여기 쿠폰. 그래서 게임 아이디, 코드, 리워드, 스코어, 라이크 카운트, 예, 디스라이크 카운트, 뭐 쿠폰에 관한 여러 가지 평가 정보들이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피드백하고 지금 여기 있는 게 혼돈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쿠폰 자체 그 정보 어떤 게임을 위한 거냐, 뭐 언제까지가 사용 기간이냐, 또 뭐 그걸 쓰려고 그러면 쓸 때 어떤 코드라든지 그런 쿠폰 순수의 정보하고 쿠폰의 피드백에 대한 정보는 따로 있어야 돼요. 그죠? 피드백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피드백의 메타 정보들 그런 거 다 떼내는 게 좋아요. 이게 지금 책임이 여러 개 짬뽕돼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뭔가 변경하려고 그럴 때 이제 필요 없는 것까지 다 변경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쿠폰과 게임 1대 N의 관계죠. 애그리게이션. 그 다음에 쿠폰과 피드백. 그죠? 1대 N의 관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피드백은 뭐 전혀 메소드가 없나요? 이건 데이터만 가지고 있나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죠? 그러나 어뷰즈 체커. 예, 얘네들이 아마 피드백의 내용을 보고 그 쿠폰을 뭐 없앤다든지 뭐 그런 금지한다든지 그런 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은 얘도 연결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쿠폰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얘한테 뭐 피드백을 받아서 그거하고 연관돼 있는 쿠폰을 가져와 가지고 뭔가 얘한테 일을 시켜야 될 텐데 링크가 없네요, 그죠? 그다음에 어드민은 게임을 관리하는 뭐 그런 거 같아요, 그죠? 자, 뭐 뒤에 거는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클래스 다이그램 다 보니까. 근데 이게 충분한지 안 충분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시퀀스 다이그램 그려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5조. 네, 회원, 채팅, 메시지, LLM. 네, 이 팀은 뭐 졸업할 때 이수 가이드에 대한 정보를 지금 넣어서 판단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학업 이수 가이드에 뭔가 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얘가 보관하고 있던지 아니면 보관되어 있는 걸 가져와서 어디다 저장했다가 그런 룰을 적용해서 뭔가 판단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뭐 졸업에 대한 정보들을 어떻게 가져오지? 그러니까 얘는 뭐 그냥 그런 판단인 것 같은데, 그죠? 룰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룰을 가지고 있는 거면 그 룰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정보들을 뭔가 가져올 거 아니에요. 이수가이드라든지 아니면 졸업 기준, 사정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 그런 걸 이제 러닝 시킬 때 어떤 그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다가 얘가 어떻게 러닝 시키고 뭐 업데이트하고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학생과 학생의 어떤 그 학업에 대한 정보를 뭔가 가져와서 여기에 있는 룰을 가지고 비교해야 할 텐데
그게 그냥 다 묻혀져 있고 그게 드러나 있지 않으면 뭐 얘가 그냥 다 알아서 다 하나요? 채팅으로? 근데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조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그죠? 자, 6조 딥가드. 여기 지금 업로드 콘텐츠가 지금 비디오가 있고 그거를 조사하는 애가 얘죠. 그죠? 이거 1대1 관계는 뭐죠? 유저.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뭔가 비교해서 가져올 것 같은데, 그죠? 그럼 얘는 DB에서 가져와서 여기다 받아놨다가 여기서 가져와서 비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서 여기에 이제 세컨더리 메모리에 들어가는데 결국은 이거를 보는 거 아닌가요? 이거를. 자, 그리고 무슨 리포트 컨텐트, 세이브 리조트. 근데 매뉴얼 같은 것도 얘기한다는데 그 신고할 때 어떤 과정들 뭐 그런 거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그죠? 네, 여기도 너무 심플한데 한번 잘 찾아보세요. 거기 있는 걸 시퀀스 다이그램 그려봐 가지고 뭐가 부족한지 그걸 봐야 될 거예요. 그죠? 인베스티게이션 에이전트는 리포트 인포메이션인데 여기 메소드 또 없어. 네, 그리고 여기 지금 다 플러스로 돼 있는데 이거는 객체 지향에서 제일 피해야 될 거예요. 그죠? 다 마이너스로 하고 거기에 맞는 걸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합니다. 어, 잠깐만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번 낼 때는 여러분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내고 그 시퀀스 다이어그램 낸 걸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이런 식으로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마치죠.